남들이 코로나19라고 말할 때 홀로 다른 길을 걸었던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뚝심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 지난 3월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원고에 쓰여있던 코로나의 매직을 찍찍 긋고 차이니스라 적었을 정도. 물론 진짜 말도 그렇게 했다. I would like to begin by announcing some important developments in our war against the Chinese virus.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웨이 화법이 계속되자 급기야 이를 듣고 있었던 한 기자가 콕 집어 물었는데 그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다. It comes from China. That's why.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집단 감염 현상이 최초로 발생한 곳은 중국 허베이성의 우한시. 코로나19 대유행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것을 꼬집으려고 일부러 차이니스란 단어를 쓴 거다. 게다가 일본 내염, 스페인 독감, 중동 호흡기 증후군처럼 질병 이름에 지역명이 들어간 사례도 많으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뭐가 문제지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가 명명한 공식 명칭은 코비드19. CO는 코로나, VI는 바이러스, B는 질병, 19는 해당 바이러스가 발발한 해인 2019년도를 의미한다.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나라는 이 같은 WHO의 권고를 따르고 있다. 반면 혼자서 마이웨이를 고수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직면해야 했는데 왜 우한 폐렴이 아니라 코로나19여야 하는 걸까? 유튜브 댓글로 스페인 독감, 일본 내염 등의 병명에는 지역명이 들어가는데 왜 우한 폐렴만 예외인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해봤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만 하더라도 대다수 국가와 언론은 중국이나 우한시를 연상시키는 용어들을 사용했다. 한국질병관리본부도 처음에는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이라고 했다. 여기에 제동을 건 것은 WHO. WHO는 인종혐오 등의 우려가 있다며 이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불러달라 요청했고 이후 코비드19라는 공식 명칭을 발표했다.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된 지 6주 만에 제 이름을 갖게 된 셈인데 그 전까지 전 세계를 아비규환에 빠뜨린 이 신종 바이러스를 어떻게 부를지에 대해서 혼란이 적지 않았다. 특히 WHO와 WHO의 권고를 따르겠다는 정부의 중국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하지만 질병의 명칭을 정할 때 특정 국가나 민족, 문화권을 의미하는 단어를 제외한다는 원칙은 한참 전부터 있었다. WHO는 지난 2015년 감염성 질환 장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질병 이름으로 써선 안 되는 사례들을 규정했는데 여기에는 도시, 국가명 등 지리상 장소, 사람 이름, 동물이나 음식, 과도하게 공포를 조장하는 단어 등이 포함됐다. WHO는 가이드라인에서 만약 부적절한 질병명이 사용될 경우 WHO 주도로 새 질병 명칭을 발표해 해당 이름이 대세가 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다만 기존의 질병들에 대해선 해당 원칙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우한 폐렴이 코비드19가 된 것도 일본 내염이 여전히 일본 내염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문가들은 편견을 고착화하는 질병 명칭이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홍호펑 교수는 코비드19를 우한 폐렴이라고 할 경우 중국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지 않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며 아시아계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더 잘 퍼뜨린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쉽다고 경고했다. 사람들이 특정 국가 출신, 인종과 거리를 두는 데만 집중해 그 외의 요소들은 간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이런 고정관념은 바이러스만큼 빠른 속도로 퍼져 인종차별, 혐오범죄 등의 사회 문제를 낳는데 코로나19로 1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미국의 경우 45개 주에서 1,700개가 넘는 차별행위가 보고됐다고 한다. 영국 국영방송 BBC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한 아시아계 혐오범죄를 정리해놓은 자료를 보면 더 자세한 실태를 알 수 있는데 미국 뉴욕주에서는 한 남성이 아시아계 여성에게 폭언을 하며 그녀의 핸드폰을 집어던지는 일이 있었고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한 여성이 아시아계 의사를 폭행하고 침을 뱉었다고 한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슈퍼마켓에서는 일가족이 흉기에 찔리기도 했다. 공공장소에서 이 나라에서 떠나라라며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것은 기본.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가 아시아태평양 정책기획위원회와 중국인 차별 철폐 행동에 접수된 차별 및 혐오 신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70%가 언어폭력을 당했고 물리적 폭력을 입은 피해자의 비율도 8.5%에 달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서구권 국가에서는 반성과 자중을 촉구하는 움직임과 함께 정확한 용어를 쓰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벤 카딘 의원은 코로나19를 차이나 바이러스로 부르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관료들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국적과 인종으로 질병을 식별하는 것은 인종청소, 심지어 집단학살을 합리화하는 불길한 성격을 띠게 됐었다고 경고했고 세계적 권위의
중미의 과학저널 네이처는 과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질환이라고 언급했었다며 편집 장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미국과 전 세계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를 온전히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바이러스 확산은 어떤 형태로든 그들 잘못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해당 트윗을 올리고 이틀 만에 차이나 바이러스란 말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과거 우리 안에서도 우한 폐렴이란 말을 쓰면 왜 안 되느냐는 불멘 소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중국이 밉고 원망스러웠던 게 솔직한 마음이었으니까. 하지만 중국의 화살을 돌림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가해자는 중국 바이러스를 원치 않는다며 단지 한인이라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인종차별을 호소한 미국계 아시아인들의 15%는 한국 출신. 혐오는 또 다른 혐오로, 증오는 또 다른 증오로 되돌아온다. 바이러스엔 국적이 없다. 바이러스의 공격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중요한 건 국적이 아니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군 간부의 머리는 왜 사병보다 길어도 되는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